안녕하십니까. 서남 최정래입니다. 동경 명기 월량 야입이 유행요 가입량 사침 의견곤 각조의 사실량야 이힐은 오하 어질고 이힐은 수지항고 번이 오화시 여마의은 탈질량을 하여 위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노래는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 독특한 문장입니다. 이게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현 스님이 지었던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가의 대목입니다. 처용가를 오늘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달 밝은 밤에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예.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처용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라 제49대 흥강왕 서기 875년에 취임을 해서 886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흥광왕 때의 그 기록에 보면은 경주에는 초가집이 없었고 피리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기록은 똑같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있어서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왕이 어느 날 경주의 남쪽으로 나들이를 갔다고 합니다.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로 날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을 정도가 되자 신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곳 동해용이 변해서 그런 것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베풀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곳에다 절을 지어라 라고 하니까 안개가 구름이 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개원포라고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10개 구름은 해서 개원포입니다. 그 개원포는 지금 울주군 온삼읍 처용리 일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을 지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동해용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 음악을 연주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특히 그 7아들 중 초용이라는 아들을 추천을 해서 왕을 위해 정사를 돌보게 합니다. 흥강왕은 초용이 굉장히 유능함에 예쁜 여자를 처로 삼게 합니다. 초용이 동요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고 또 급간이라는 벼슬까지 하사합니다. 그런데 초용의 처가 너무 아름다워 역신, 바로 이제 질병의 신 역신이 그녀를 흠모하여 초용이 없는 틈에 몰래 잠자리에 들어갔다고 하죠. 초용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보니 다리가 내신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처용가를 부르니 오히려 역신이 감동하였고 역신이 말하기를 맹세하건대
공의 형상을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집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처용의 전설입니다. 왕이 나중에 영축산 경치 좋은 곳에 절을 지은 것이 바로 망해사라고 하는데, 혹은 신방사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광왕이 보석정에 거도했을 때도 남산의 신이 왕 앞에서 춤을 추매 왕도 따라 춤을 추었다고 하고, 백성들이 이르기를 왕이 같이 추었던 춤이라고 하여 어무상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 후대에는 그냥 상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처용의 전설을 두고 삼국사기 흥광왕 5년 879년 3월에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일부 나옵니다. 신라의 동족 주군으로 순행을 나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네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 이상한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산과 바다의 정령입니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어떤 분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시 항구였던 개온포에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에게 발탁되어 처용으로 불리며 신라벼슬을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보는 낯선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처용물을 출 때 처용가를 부르며 처용물을 출 때의 그 가면이 한국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생겼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럼 이 전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개온포를 통한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평성대였던 신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어떤 성의 문란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아내의 불륜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그 성풍속도가 상당히 문란해져서 처용 역시도 바람을 피웠고, 또 아내 역시도 그러하니 기가 차서 이제 그런 처용가를 부르는 모습이 아닐까.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역병이 들게 되면은 역병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당시에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 역시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 이 노래에 숨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요즘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은 부부조차도 서로가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도 역병이 돌게 되면은 다른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 역시도 별거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민간의 방법이 같이 어우러져서 처용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태평성대였던 신라, 그러나 그에 따른 어떤 성의 문란과 당시 역병을 이기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별거라든가 부부의 단절, 이런 것들을 처용가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